자, 지난 시간에 푸코의 방정식을 푼 것 중에 약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지구 자전이 이제 오메가 제로라는 이제 벡터로 우리가 돼 있고요. 이 방정식을 이제 풀면 이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x, y 좌표계는 이 로컬 투 디멘셔널 플랫 코디네이트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위도 방향, 경도 방향, 위도 방향으로 그냥 XY 좌표계를 그린 거고요. 자, 이런 방정식을 이제 풀면 되는데, 이 방정식 기본적으로 2차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정확히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푸는 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컴플렉스 베리어블을 이용을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컴플렉스 베리어블을 이용하면 이와 같은 그 2차 미분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걸 바로 풀어도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지구의 자전 각속도가 그 펜들럼의 오실레이션 그 앵귤러 빌라시티보다 훨씬 작다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를 우리가 이제 아디아베틱 어프락시메이션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펜들럼이 오실레이션 하는 그 자체의 다이내믹스가 이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실제로 영향을 받지 않죠. 다만 그 오실레이팅 플레인이 그 천천히 돌아간다는 것만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디아베티시티를 우리가 이용을 하는데, 그 아디아베티시티 조건이 결국에는 그 지구 자전 각속도가 오메가 제로가 이 펜들럼의 오실레이션보다 훨씬 느리다는 것이고요. 자, 그 변수를 우리가 여기 알파라고 하는 그 변수로 표현을 했고, 알파는 여기서 따로 끄집어낸 페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요 이제 아다베시티 조건을 이제 다시 적용을 하면 되는데, 그 지난 시간에 약간 그 불완전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서 있어요. 그래서 요 얘를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을 어프락시메이션을 아디아베틱 어프락시메이션 할 때 요거의 변수의 1차 미분이 우리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게 이제 또 아디아베틱 어프락시메이션이 들어가고, 자, 이걸 이용을 하면은 그 이제 방정식이 이제 깔끔하게 나오고요.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자, 그로부터 이 알파라고 하는 값이 이 페이즈가 소위 나중에 말한 지오메트릭 페이즈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파라고 하는 값이 이 값이 이제 솔루션이 될 거고요. 그 결국은 이제 이퀘이션 뭐야 그 펜들럼의 트로젝터리는 이와 같은 방정식을 만족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계속하면요. 얘를 약간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할게요. 이번 시간 뭐 한 다음 두세 시간 정도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그냥 얘를 방정식을 풀면은 거기에 이제 아디아베틱 어프락시메이션을 적용을 하고 하면은 이제 오실레이터가 하모니 오실레이터 또는 펜들럼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할 거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패럴렐 트랜스포트의 관점에서 이해를 할 건데요. 이 패럴렐 트랜스포트는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그냥 내가 그 이 펜들럼을 그냥 아무런 다른 힘을 주지 않고 그대로 들고 다니는 거예요. 또는 뭐 어떤 뭐 자이로스코프를 들고 다녀도 되고, 또는 어떤 이제 벡터를 그 특정한 방향을 가리키는 그 벡터를 그냥 들고 다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펜들럼의 경우에는 이제 펜들럼의 그 오실레이팅 플레인이 예를 들어서
그 이쪽 방향이다라고 하면 이제 초기에 이제 뭐 오른쪽 위쪽 아래쪽 아무 상관없죠.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고 합시다. 초기에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었으면 펜들럼이 그 내가 그 지구 자전을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 얘를 그 그냥 스테이셔너리한 그 가만히 있는 돌지 않는 그 구의 서피스에서 표면에서 얘를 한 바퀴 이렇게 갖고 다닌다고 생각해도 되잖아요. 한 바퀴 갖고 다니면은 얘가 축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 그때 페이즈가 그러니까 패럴렐 트랜스포트 했을 때 한 바퀴 한 바퀴 돌고 나면 요 페이즈 값이 바로 오메가가 됩니다. 아까 우리가 그 원래 이제 마이너스 2파이 이게 있었는데 이 마이너스 2파이 항은 여기서 나오지 않아요. 그 마이너스 2파이는 나오지 않고요. 그 왜 그러냐면은 지구가 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고 내가 돌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명확한데 아무튼 일단 봅시다. 요 결과만 보면 얘가 이제 요건 초기고 나중에 한 바퀴 돌고 나서 얘가 방향이 어디로 가냐면은 이쪽으로 향하게 돼요. 오실레이팅 플레인 이쪽을 향하게 되고요. 그 이 파이를 더하고 빼고는 뭐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아무튼 요 각이 파이라고 부르는 거고 요게 이 솔리드 앵글과 동일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차지하는 솔리드 앵글과 동일하게 되고요. 여기 있는 솔리드 앵글이요. 여기. 자, 그거는 이제 우연이 아니고,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지금부터 할 텐데, 자, 이게 왜 돌아가는지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죠. 잘 안 이게 펜들럼이 왜 돌아가지? 오메가. 그러니까 푸코의 지구 자전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하고 좀 다른 얘기죠. 지구 자전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는 만약에 지구가 평평하더라도 지구가 돌면 돌죠. 그럼 항상 2파이가 한 바퀴 돌고 나면 2파이가 되게 될 텐데 뭐부터 먼저 얘기를 할까? 자, 그러니까 얘를 이제 펜들럼을 가만히 들고 다니는데 이 펜들럼의 오실레이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거를 이제 한번 따져 볼 건데요. 우선 어떤 그냥 만약에 이제 지구가 돌지 않고요. 지구가 돌지 않는데 이 펜들럼을 이제 이렇게 돌면은 한 바퀴 돌고 나면 이만큼 그 오메가만큼 솔리드 앵글만큼 얘가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돌아가는지는 그림을 다시 그려서 보면 좀 명확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돌지 말고요. 이렇게 돌지 말고 얘가 이렇게 돌지 말고 이건 놔두고 자 어떤 처음에 이 패스를 이렇게 잡아보죠. 패스를 어떤 패스를 잡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니까 처음에 북극에서 이제 펜들럼이 이쪽 방향으로 진동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어떤 벡터 A라고 하죠. A라고 하는 벡터가 펜들럼의 진자의 진동 방향이라고 합시다. 이거죠. 자, 그럼 얘를 어떤 패스를 따라서 그리느냐 하면은 이런 패스를 그려요. 얘를 이제 이렇게 쭉 위도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패스를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또 적도까지 내려와서 적도라고 합시다. 적도까지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적도 방향을 따라서 이만큼 이동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패스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원래 벡터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걸 보면요. 그걸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계속 얘는 이쪽에서는 이 미도 방향을 따라가겠죠. 미도 방향 이렇게 따라갈 거고,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계속 이렇게 계속 남쪽을 가리키게 되겠죠. 처음부터 남쪽을 가리켰으니까. 아이고, 조금 그림이 이상하지만.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봤더니 이만큼 돌아가죠. 이만큼 돌아가고, 이게 바로 파이에 해당하는데, 이게 솔리드 앵글만큼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림상으로도 얼추 짐작이 가죠. 자, 이게 바로 이제 그 이게 돌아가는 이유는 기하학적으로는 이제 표면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이죠. 지구가 돌기 때문이냐고 또 다른 이유예요. 자, 지구가 도는 거하고 또 다른 이유인데, 지구가 만약에 평평한데 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무슨 일, 예를 들면은 이제 지구가 그냥 플랫하고 이 어떤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그려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그릴까요? 자, 얘를 약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얘는 점선으로, 그림이 이상하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생긴 어떤 이제 디스크에 놓여 있다. 자, 이런 이제 디스크 상에 놓여 있고, 근데 뭐 지구가 돈다고 합시다. 지구가 돈다고 하면은 여기 안에 만약에 이제 얘가 이렇게 돌면, 지구가 이렇게 돌면, 지구가 아니죠. 이 평평한 땅이 돌면은 여기에 이제 가만히 있던 여기 펜들럼이 이제 같이 돌 거 아니에요. 펜들럼이 같이 도는데 얘가 진동 방향은 항상 관성계에서 그대로잖아요. 관성계에서 그대로니까 이걸 한 바퀴 돌고 나면은 저기 회전 좌표계에서는 반대로 얘가 이제 한 바퀴 도는 이제 결국 이제 추의 진동이 추의 진동 플레인이라고 하지만 진동 방향이 마이너스 2파이만큼 회전을 하게 되겠죠. 자, 근데 이거를 뭐 이런 관점을 생각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지구가 아니죠. 땅이 돌지 않고요. 땅이 돌지 않고 이거는 이제 땅이 돌지 않을 때 돌면 한 바퀴 돌면은 이제 추의 진동 방향이 마이너스 2파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로테이팅 프라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자, 그러니까 지구가 평평하더라도 만약에 지구가 돌면 이 푸코의 추는 여전히 나타나고, 다만 모든 곳에서 동일하겠죠.
자, 모든 것에서 동일하고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구한 것과 좀 다르죠. 왜냐하면 앞에서 구했을 때는 적도 방향에서는 포커의 추가 진동 플레인이 돌아가지 않고 그 극방향에서는 2파이만큼 돌아가는데 중간에서는 그 중간 값을 가지고 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위도하고 관계된. 자, 그래서 피직스가 달라지는데, 자, 이거를 이 돌아가는 추가 돌아가지 그 문제를 제외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이 돌지 않고요. 땅이 돌지 않고 내가 추를 가지고, 그러니까 요 벡터가 있는데, 이게 진동 방향을 가리키는 벡터가 있는데, 이거를 색깔을 이걸로 합시다. 자, 요 추를 가지고 내가 이 이동을 한다고 합시다. 한 바퀴 돌아온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한 바퀴 돌아오면은 이 진동은, 그러니까 추에다가 아무런 일을 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아디아베틱하게 움직여서 추에 다른 힘은 가하지 않고 얘를 이제 가만히 갖고 여행을 떠나는 거죠. 여행을 떠나면 얘는 좀 지나면 여기 있을 것이고요. 또 좀 지나면은 여기 있을 것이고, 좀 지나면 이쪽에서 가면은 또 뭐 여기 계속 사실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나면 결국에는 똑같은 방향으로. 자, 그래서 이대로 푸코의 추가 계속 진동을, 푸코의 추가 아니라 펜들럼이 내가 얘를 갖고 가더라도 이렇게 해서 제자리로 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어떤 벡터를 그 벡터가 이제 변하지 않는 거예요. Does not change upon parallel transport. 자, parallel transport의 정의가 바로 그런 것이고요. parallel transport 정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뭐 추가 됐든 진동하는 추의 방향이 우리가 벡터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는 뭐 내가 자이로스코프를 들고 다닌다. 자이로스코프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저기 차에다가 어떤 이제 여행을 하는데 항상 같은 방향을 가리키도록 어떤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게 자이로스코프가 거기서 일종이죠. 항상 같은 방향을 가리키도록 다른 힘이 없다고 치고, 자, 그럼 얘는 항상 같은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벡터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벡터가 그냥 상수라는 뜻이죠. 자, 요거를 이제 만약에 서피스가 이런 평평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걸 결국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또 한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하면 조금 이게 평평한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실린더. 실린더의 서피스에서 내가 돈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요렇게 여기서 뭐 요렇게 돌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요 위에서 요렇게 돌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 어느 경우를 따지더라도 내가 진자를 이렇게 갖고 이동을 했다고 치면 지구가 이렇게 생겼는데, 지구가 자전하거나 뭐 그런 건 생각하지 말고 지구는 가만히 있고, 지구라고 부르면 안 되겠지, 땅이. 자, 얘를 뭐 이렇게 추를 한 바퀴 갖고 돌든 이렇게 한 바퀴 갖고 돌든 얘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저기 벡터는
변하지 않아요. 여기서 벡터는 뭐 우리가 푸코에츠의 경우에는 진동 방향을 가리키는 거겠죠. 방향 벡터 upon a circulation. 이게 실린드리칼 서펜스에서도 그렇단 말이고요. 얘는 구부러져 있는데도 그렇다는 얘기고, 자, 구부러져 있는데 여기 얘는 아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저기 초등학교 때 중요한 거는 다 배웠는데, 그 실린더는 저기 그냥 종이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구우편면은 종이로 만들, 그러니까 평면으로 된, 자, 평면으로 된 저기 우리가 어떤 평면으로 된 어떤 시트, 플래너 시트를 가지고 이 패럴렐 트랜스포트를 해보면은 뭐 얘가 됐든 얘는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얘를 뭐 앞에 동그라미 무시라고 얘가 얘 전개도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은 요 첫 번째 패스는 1번 패스는 사실은 뭐 요런 패스가 되는 거고, 근데 요 점이랑 요 점이랑 같은 점이죠. 자, 2번 패스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도는 패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생긴 데에서 그 저기 펜들럼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동하는 펜들럼을 갖고 다니면 얘는 이제 그 이렇게 패러렐 트랜스포트 계속 펜들럼을 갖고 다니더라도 한 바퀴 돌았으니까 다시 여기로 뿅 하고, 자, 이 경우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게 당연하죠. 얘를 실린더로 접었다고 해도, 원통으로 접었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이 경우에도 이게 이렇게 돌더라도, 자, 한 바퀴 돌고 나도 이 벡터는 변하지 않죠. 자, 뭐 그걸 여기서 행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서도 해도 그렇고, 여기서 해도 그렇고. 자, 여기서 그 결국은 플래너 시트하고 동일하다는 뜻이고요. 실린드리컬 서피스는. 자, 이게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구부러져 있지만 만약에 구부러진 어떤 면을 곡면을 평면을 구부려서 이렇게 쓰지 말고 거꾸로 씁시다. 평면을 구부려서 만들 수 있는 곡면이 있고요. 곡면에는 그죠? 곡면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약간 지오메트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건데, 평면을 구부려서 만들 수 있는 곡면이 있고, 그 평면을 구부려서 만들 수 없는 곡면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거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사실은 이 개념은 초등학교 때 암묵적으로 뭐 이렇게는 얘기를 안 했겠지만 암묵적으로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숙제 중에 전개도를 그려서 원통을 그러니까 종이를 가지고 전개도를 잘 그려서 원통을 만들어라, 이런 숙제는 있는데, 종이를 가지고 얘를 전개도를 잘 그려서 공을 만들어라, 또는 뭐
저기 말 한 장 모양을 만들어라 이런 숙제는 없었잖아요. 그 숙제는 할 수가 없는 숙제니까 없는 거고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자, 이거를 수학적으로는 무슨 얘기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이 두 번째 경우를 그 인트린식 커버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구표면 대표적인 게 이제 말 한 장 모양인데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새들이라고 부르는 거. 오늘날 말 한 장을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생소하지만 그럼 일본의 경우는 이거는 이제 인트리식 커버처가 없고 그러니까 only extrinsic 커버처 외부적인 그러니까 밖에서 구부렸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푸코의 춘이 뭐 펜들럼이니 아니면 이 패럴렐 트랜스포트니 하는 거는 이 익스트린직 커버처만 있는 서피스에서는 평면과 동일합니다. 생각하려면 금방 알 수가 있는 평면과 동일하고. 자, 이제 문제는 이게 뭐가 다르냐? 왜 그래서 구부러진 서피스 표면에서는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이제 그걸 조금씩 좀 따져주려고 합니다. 자, 그걸 이제 좀 따지는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잠깐 뭐 오늘 나머지 시간에는 커브드 서피스에 대해서 좀 뭐 지오메트리에 대한 리뷰죠. 자, 그걸 해보겠는데 두 가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커브드라고 하는 건 물론 그 인트린식 2번에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인트린식 커버처가 있는 그런 서피스를 얘기를 하고요.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카티시안 코디네이트하고 동일해요. 사실상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실린더의 경우에는 내가 여기서 코디네이트를 잡을 때 제일 편리한 방법은 뭐 여기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잡고 하나는 이렇게 잡을 수가 있을 텐데,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XY 코디네이터와 동일하죠. 여기서. 자, 그래서 이 익스트린식 커버트만 있을 때는 별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요. 그 평면과 다르지 않다는 뜻이고, 뭐가 평면과 다르지 않느냐? 예를 들면 뭐 지금부터 이제 인트린식 지오메트리를 생각할 텐데, 첫 번째 스페리컬 서피스. 자, 그러니까 2차원에만 존재하는 어떤 생명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문명이 있다고 치고요. 그 문명에서 내가 살고 있는 2차원의 이 공간이 평평하냐 아니냐 이거를 이제 알아보기 위한 건데 3차원에서 보면 이제 뭐 평평한지 구부러졌는지 금방 알죠. 자, 근데 2차원에서 보면은 얘가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의 결국은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스피리컬 서피스를 하나 그림을 갖고 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이 스피리컬 서피스에 사는 어떤 이제 문명에서 어떤 수학자가 뭘 재고 싶으냐면은 원주율을 그러니까 원주의 길이 뭐지? 원의 지름이 아니라 원의 둘레. 그러니까 원의 둘레예요.
자, 이 원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 구표면에 놓여 있는 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데 그 내가 구표면에서 예를 들어서 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이쪽 끝점에 극점에서 출발을 해갖고요. 극점에서 원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저기 공중에 떠 있는 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3차원 밖으로 나가는 거는 다 그리면 안 되고 자, 이렇게 이 원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원을 그리고요. 좀 크게 그려서 결국은 자, 이런 원 이게 하나의 원이 되죠.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이 원이 이 원의 면적이 이것이 아니고 단면적이 아니고요. 이 원의 면적은 요 표면적이 되는 거죠. 여기 그쵸? 그런 뜻이고요. 단면적이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원의 원주 또는 원의 면적들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둘레. 자, 그래서 둘레를 구해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코디네이트를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 얘는 뭐라고 생각하냐? 원의 반지름은 여기서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원의 반지름이죠. U라고 합시다. 반지름이 U인데 자, 그럼 얘를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코디네이트를 잘 잡아야 되는데 어, 이제 이런 코디네이트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이게 세타라고 하는 코디네이트를 2차원에서만 살고 있으면 모르지만 아무튼 이를 세타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 경도 방향에 또 파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디퍼런시 어떤 표면을 잡고 이 표면을 이제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 이게 이쪽 방향으로는 우리가 이걸 dx1이라고 하고요. 이건 dx1이 아니고 얘가 이 9의 반경을 r이라고 해요. 또 이걸 r이라고 하고 요 길이는 r 곱하기 d 세타가 되겠죠. r 곱하기 d 세타가 될 거고요. 이쪽은 r 곱하기 사인 세타하고 d 파이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우리가 구좌표에서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변수를 우리가 다시 설정을 해요. 다시 설정을 하고 다시 설정하지 말고 일단 길이는 길이죠. 여기서 임의의 길이는 요 표면에서 ds 제곱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은 얘는 서로 오소고날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사인 제곱 세타 분의 d 파이. 자, 근데 얘를 다시 새로운 변수로 쓸 건데 얘를 이제 x1 x2라고 합시다. x1 x2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위에다 쓰는 게 코베리언트 컴포넌트 컨트라베런트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거 혹시 저기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일단 얘를 r 세타 알파 이렇게 쓰고요.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얘는 ds 제곱이 dx1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그냥 dx2가 아니라 sin 제곱의 세타 대신에 r분의 x1 하고 그 다음에 dx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뭐 일종의 뭐 매트릭 텐서 컴포넌트라고 우리가 쓰는 건데, 자, 이게 만약에 없으면 이게 평면하고 동일한 것이 분명한데, 이것 때문에 평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평면이 아닌 거죠. 이 그림은 나중에 쓸 거니까.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우리가 길이를 우리 구하면, 아니 원주를 구하면 페리미터, 원의 둘레, 페리미터 오브 서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여기서 그 경도 방향의 길이를 다 적분을 하면 되는 거죠. 경도 방향의 길이가 뭐냐면 사실은 요거의 스퀘어 루트를 취한 거. 그러니까 경도 방향의 길이가 되겠고, 이걸 L이라고 합시다. 페리미터. 경도 방향의 길이는 뭐냐면은 사인 여기 R분의 x1인데 x1은 사실은 레디얼 방향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u가 되죠. 하고 dx2를 적분하는 게 되겠습니다. dx2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하냐면 dx2는 이게 알파이니까 0에서부터 한 바퀴 돌면 2파이 r 이렇게 되는 거죠. 2파이 r이 아니고 맞죠? 2파이 r까지.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사인 r분의 u에다가 그냥 2파이 r 곱한 게 되는 거죠. 2파이 r을 먼저 씁시다.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플랫 서피스인 경우랑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플랫 서피스면은 그냥 플레인에서는, 또는 이제 플레인, 우리가 이 길이가 2파이 곱하기 반지름, 여기서 반지름이 u가 되죠. 9의 반지름이 아니라.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자, 두 개를 이제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이 r이 굉장히 크다고 가정을 합시다.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달라지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가정을 하고 나면은 sin r분의 u가 우리가 테일러 익스펜전을 해갖고 첫 번째 항만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 항까지 하면 마이너스 3팩토리얼 분의 1에 r분의 u의 3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원주의 길이는 이걸 다시 쓰면 2파이 r하고 사인 함수를 테일러 익스펜전 한 걸 쓰면 r분의 u 빼기 3이니까 6분의 1에 r분의 u의 3승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이게 뭐랑 같으냐면 첫 번째 항은 2파이 u, 이게 정확히 뭐랑 같으냐면은 평면일 때랑 동일하죠. 자, 근데 그 다음 항이 이제 중요한데, 그 다음 항은 바로 6분의 1에 r분의 u의 스퀘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게 2파이 u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얼마나 작으냐 하는 거는 이제 이게 이 b하고 관계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area, 원의 면적, 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면적도 구할 수가 있는데, 원의 면적은 사실은 이 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밖에서 보면은 요 표면적이죠.
이 원의 면적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걸 A라고 할까요? A라고 하면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두 개 곱이잖아요. 길이의 곱이니까 이쪽의 길이가 R D 세타고 여기가 R sin 세타 D 파니까 두 개를 곱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걸 뭐 다시 변수를 쓰면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는 dx1이고 하나는 여기 제곱을 빼고 나온 게 돼서 dx1하고 곱하기 dx2가 아니라 sin r분의 x1의 dx2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dx2는 아까도 맞지만 0에서부터 2파이 r까지고 dx1은 0에서부터 6까지죠. 소위 말하는 반경에 해당하니까 0에서부터 6, 그쵸?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똑같이 계산을 하면 얘는 그냥 2파이 r이 나올 거고, 자, 그래서 얘는 2파이 r에 자, 얘를 적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얘를 적분을 하면 사인 적분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r분의 x1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0에서부터 6까지고 여기에 다시 r이 붙죠. r. 그쵸? 자, 적분을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이 값은 결국은 우리가 r 스퀘어를 밖으로 끄집어내고 2파이 r 스퀘어에 1 빼기 코사인 r분의 u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얘랑 뭐랑 비교를 해봐야 되냐면 파이의 원의 면적은 파이 u 제곱 이렇게 되죠. 만약에 얘가 평면이었으면. 자,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자, 역시 마찬가지로 r이 u보다 훨씬 클 때 이 면적이 원의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코사인 함수를 어프락시메이션 해보면 얘는 1 빼기 2분의 1에 요거의 제곱, 그다음 더하기 4 팩토리얼이죠. 4 팩토리얼 분의 1에 r분의 u의 4승.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여기서 1, 1 이렇게 지워지고, 그죠? 자,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파이 r 제곱에 첫 번째 항이 2분의 1에 r분의 u 제곱이 나오고 두 번째 항이 4 팩토리얼 분의 1에 r분의 u의 4승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걸 다시 간단하게 하면은 여기 r 스퀘어는 캔슬이 돼서 2분의 1, 2 캔슬되고 파이의 u 스퀘어 이게 첫 번째 항이고 그 다음에 1 빼기 4, 3, 12, 24니까 1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역시 그 평면의 경우보다 작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게 페리미터 원주도 그렇고 원 둘레 길이 또 원의 면적이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평면이라고 생각한 거에 비해서 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이를 가지고 구를 만들려면 뭔가를 찢어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긴 시트에서 구를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종이를 균일하게 찢어내든지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포지티브 커버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포지티브 커버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뭐 다른 걸 또 생각하라면 2차원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수학자도 자기가 살고 있는 2차원 공간이 구부러져 있는지 안 구부러져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측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이제 네거티브 커버처를 갖는 그 가장 뭐 대표적인 예가 하이퍼볼릭 서피스라고 하는데, 하이퍼볼릭 서피스 얘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런 모양이에요. 전 공간에서 전 이렇게 그림을 생각하는 건 사실 좀 어려운데, 자, 이런 모양이고요. 그 이제 이 경우는 감자칩 이쪽으로는 내가 아래쪽으로 구부러져 있고 이쪽으로는 위로 구부러져 있잖아요. 자, 이렇게 생긴 것을 이제 하이퍼볼릭 서피스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길이가 우리가 아까 길이를 두 개의 그 변수 x1, x2로 생각을 하면 dx1, 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9의 경우에. 자, 9의 경우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사인 대신에 사인 하이퍼볼릭이 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여기가 사인 하이퍼볼릭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그걸 바로 하이퍼볼릭 서피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 2차원을 가지고 이 두 개의 길이를 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이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자, 이쪽 라디얼 방향의 길이는 dx1이에요. 근데 이 방향의 길이가 dx2가 아니라 변수는 dx2인데 이 방향의 길이가 바로 사인 하이퍼볼릭의 r분의 x1의 dx2.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반지름이 u인 원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원이죠. 이 원이라고 하는 건 2차원 이 공면상에서의 원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원이 아니죠. 3차원에서 보기엔. 그러니까 일정한 길이를 다 똑같이 그린 점들의 집합을 가지고 이 점들의 전체 길이를 우리 원의 둘레라고 하는 거고, 그 요 내부의 이 면적을 원의 면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건 뭐 똑같은 방식의 계산을 하면 되는데, 아까 계산했던 거 완전히 동일하면 사인 대신 사인 하이퍼볼리만 달라지는 거고, 자, 그래서 페리미터는 둘레는 우리가 0에서부터 2파이 r까지 dx2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데, 여기 사인 이게 붙는 거죠. 사인 r분의 x1 이게 붙고, x1이 아니라 u죠. x1이 변수가 아니고. 자, 얘를 사인 하이퍼볼릭. 자, 얘는 그래서 2파이 r의 사인 하이퍼볼릭 r분의 u가 되는데, 자, 얘는 우리가 2파이의 u보다 작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이걸 이제 텔 엑스펜전을 하면은 여기선 1 더하기가 나오죠. 2 팩토리얼 분의 1에 r분의 u. 아니지, 이게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 r분의 u하고 더하기
3 팩토리얼 분의 1에 r분의 u의 3승. 자, 그래서 여기 사인일 땐 마이너스였던 것이 플러스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얘는 이 값보다 커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 면적도, 원의 면적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x1은 레디얼 방향은 0에서부터 6까지, 그 다음에 이제 서큘라 방향은 dx2인데 사인 이게 붙고요. 하이퍼볼 r분의 u 하고 dx2인데 dx2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0에서부터 2파이 r까지죠. 자, 그래서 똑같이 적분을 하면 2파이 r이 나오고 r이 한 번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코사인 하이퍼볼릭 r분의 u 빼기 1 이렇게 나와서, 자, 이걸 우리가 또 테일러 익스펜션을 하면 파이 u 스퀘어 하고 1 더하기 12분의 1이 나오고요. r분의 2의 제곱, 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면적보다 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서피스가 그 공간에서 균일한 그 네거티브 커버처를 갖는, 네거티브 인트린식 커버처를 갖고 있는 그런 서피스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자, 물론 이제 이거를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으로 확대를 하면, 그러니까 2차원에 살고 있는 문명들이 자신들이 그 구표면 같은 데 있는지, 아니면 새들 하이퍼볼릭 서피스에 있는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측정을 해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원의 면적이나 원의 둘레를. 자, 어쩌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도 그런 방식의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3차원 공간이 구부러져 있다, 또는 평평하다, 또는 그쵸? 평평하다 또는 구부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인트린식 커버처가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거를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눈으로는 안 보이죠. 우리 3차원 공간이 평평한지 아닌지.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코스몰로지 문제니까 여기서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